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대에 히토류라는 포탄을 장착할 태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히토류 공장 방문으로 이를 분명히 했다. 여차하면 발사할 태세다. 중동에 석유가 있고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중국의 지난해 히토류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글로벌 생산량의 72%를 차지했다. 독점 수준이다. 매장량도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7.9%에 이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히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히토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2014에서 2017년 동안엔 중국 수입 의존율이 5분의 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국산 히토류는 그간 미국의 수입 관세 폭탄 제외 품목이었다. 미국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히토류는 채굴, 추출과 재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작업자 인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 중국 남부 지역은 토양에 섞인 히토류를 추출하기 위해 산에 파이프라인을 두르고 약산성수를 흘려보내 산림이 파괴되고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호주의 히토류 채광 업체들은 환경오염 발생 때문에 광석을 말레이시아에 보내 재련해 현지 주민 피해를 유발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선 상당량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어도 생산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선진국 쓰레기들을 중국이 처리해온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역으로 히토류를 수출한 나라가 있었다. 2014년 외신에 따르면 그해 5에서 6월 188만 달러치의 북한산 히토류가 중국에 수출됐다. 비슷한 시기 한국 내 매체는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2천만 톤 이상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경제적 가치는 50조 원에 이른다고 했다. 호주의 국제사모펀드 SRE 미네랄스는 2013년 12월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와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히토류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합작회사는 25년간 정주 일대 히토류 개발권을 독점하며 가치는 6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후속 보도는 없었다. 필자가 2012년 만난 서방의 대북 사업 관계자는 북한에서 무선 통신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오라스콤이 북한 히토류 채굴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 유경 호텔 건설을 진행 중이었다. 북한이 히토류 연구, 개발과 생산에 나선 건 1980년대로 알려져 있다. 88년 조선국제화공함용회사를 설립해 히토류를 수출했고 함경남도 함흥시에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히토류 재련소가 있다. 일부 외신은 지난해 북미 간화해 무드의 배경에 히토류 이슈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지난 2011년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약 15만 톤 규모의 히토류가 섞인 광맥이 발견됐다고 정부 당국이 발표했다. 당시 추산으로 50여 년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양이라고 했다. 하지만 매장만으로 히토류 자급자족이 보장되진 않는다. 당시 발견된 히토류는 품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만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출 기술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 앞서 얘기한 환경오염도 문제다. 당장 생산되지 못해도 묻혀있는 것만으로 전략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를 공동 개발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잠재적인 남북 경협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에도 미국 끄떡없다 왜?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속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히토류 광물은 중국이 생각하는 만큼의 비밀 무기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히토류 원소는 말 그대로 희귀한 자원이지만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인도, 브라질 등에도 상당히 많은 히토류 광물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더버지, 아스테크니카 등은 지난달 중국의 환구15와 신화통신 등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잇따라 암시 또는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이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 히토류 광산을 재가동했으며 미상원 의원들이 지난 4월 히토류에 대한 법안을 제발해 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환구15의 히토류 무기화 암시 보도 후 6일 만인 지난 21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1일 중국 최고 경제자문가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를 대동하고 중국 장시성 간저우에 있는 제1메가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과시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관련 산업 정책을 조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모두가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미국의 대중무역 전쟁은 수년간 조용히 고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상대편을 향한 치킨 게임에 돌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때 중국 IT 산업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와 OS 업체들의 금수 조치에 몰리면서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겠지만 여러 가지 옵션이 제시된 가운데 현재 IT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히토류 요소는 첨단 기술 제조에 필수적이다. 약간만 첨가해도 각 기술 산업 분야 기기 성능과 효율을 높이며 강력한 힘을 내게 해주기에 화학의 비타민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세륨을 뿌리고 저기에 네오도뮴을 조금 넣으면 TV 화면이 더 밝아지고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가며 자석의 힘이 더 강해진다. 만약 중국이 갑자기 이러한 물질들을 금수 조치하게 된다면 IT 산업을 몇십 년 뒤로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혼란스러운 한 가지 경우라면 중국이 미국 전자제품, 전기차 엔진, 군사용 기기 및 인공위성용에 사용되는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들 광물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또한 히토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전기차 엔진, 풍력 터빈, 인공위성,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히토류가 없으면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스크린 터치식 폰 대신 버튼 터치식 폰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관영 환구15는 이미 지난달 16일자 보도에서도 히토류는 베이징 당국의 손에 쥐어진 에이스 카드패라는 표현과 함께 히토류의 무기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훨씬 덜 우려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도 충분한 히토류 자원이 있다. 전직 히토류 무역업자이자 일용품 블로거였던 팀 워스톨은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말 공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단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히토류가 중국의 손에 든 에이스 카드패가 아니라 망가진 플러시패 카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무수히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히토류가 그리 드물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17개의 히토류 원소 집단에 대해 웬만큼 풍부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히토류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구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 실리콘, 철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구리, 납 같은 원소들과 거의 대등하게 많기에 아주 이국적이거나 희귀한 원소로 여기지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에는 상당한 양의 히토류 광물이 매장돼 있지만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인도, 미국에도 상당한 양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 다만 히토류 생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들이 농축된 덩어리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잘 화합하는 원소로서 흔히 다른 화합물, 광물과 결합돼 흙 속에서 발견된다. 이 때문에 일반 광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려면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히토류 원소를 캐고 정제하고 재활용하는 공정을 조심해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 공정에는 산성물질로 광물을 씻어내는 일련의 공정,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양이 방사능 유출 공정이 포함된다. 특히 토륨이나 우라늄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방사능을 내뿜는 선광이 그 위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히토류 전문가이자 노틀담 대학의 정치학 부교수인 유진 골츠는 히토류를 일단 땅속에서 꺼내면 가장 힘든 일은 채굴이 아니라 히토류를 바위에서 꺼내 분리된 원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히토류 생산을 기꺼이 중국에 양도한 이유 중 하나다. 지저분하고 위험한 사업이어서 다른 나라가 하도록 놔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건비 절감과 히토류를 부산물로 생산하는 중국 내 광산의 존재 등도 이에 한몫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이 휩쓸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실제로 지난 1960에서 1980년대에는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생산됐다. 이 광산 처리 공정은 1998년 유독성 폐수 처리 문제로 문을 닫았고 지난 2002년 전체 부지가 일시적으로 폐쇄 처리됐다가 올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이 관련 환경 비용과 함께 히토류 생산 대부분을 부담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흔히 언급되는 수치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히토류의 95%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골츠는 이 통계가 광범위하게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말한다. 미지질조사국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여전히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이 중요한 상품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만일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다. 다행히도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지난 2010년을 보면 중국은 외교적인 사건은 저인망 어선의 센카쿠 제도 분쟁 사건에 이어 일본의 히토류 수출 중단했다. 골츠 교수는 지난 2014년 이 사건 여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중국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히토류 금수 조치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당시 일본이 히토류 대체 물질 개발에 중국에 대응했던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당시 중국의 밀수업자들은 계속해서 히토류를 수출했다. 일본 제조업자들은 히토류를 덜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량으로 중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부족분을 벌충하기도 했다. 골츠 교수는 세상은 유연하다며 다른 나라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려 할 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응한다며 2010년처럼 히토류 산업을 조사한 결과 2019년의 결론도 거의 같다고 말한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군과 같은 필수 부문에서는 충분한 민간 및 공공 비축 물량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골츠 교수는 금수 조치가 첨단 기술과 정유 같은 히토류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몇 마이크로그램의 이트리움이 없어 다음번에 나올 스마트폰을 사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히토류 수출 금지는 현 시점에서 추측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제한에 따른 선미권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의 화학회사인 블루라인사와 호주의 히토류 채굴 회사 라이나스는 이미 미국 내 새 생산 시설을 제한했고 전 세계의 히토류 주식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급등했다.
그는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금지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는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일 것이다. 비록 중국 히토류 가격 인하 후 광산이 폐쇄됐지만 그 시설은 온전하며 지난 1월에 생산을 재개했다.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이미 이 광산은 세계 히토류 광석의 10분의 1을 공급하고 있으며 금수 조치가 있을 경우 마운틴 패스의 생산 속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